여러분, 집에서 그냥 대기하는 시간도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? 최근에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놨거든요. 오늘 그 판결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. 퇴근했는데 혹은 주말인데 언제 울릴지 모르는 그 업무 전화 때문에 마음 편히 못 쉬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바로 그 시간 말이에요. 법적으로는 과연 일하는 시간일까요? 아닐까요? 이 애매한 경계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한 직장인의 소송이었습니다. 바로 A씨 사례인데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법원,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이 A씨의 업무가 뭐였냐면요. 밤에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혹시 비상 연락이 오면 바로 대응하는 거였어요. 근데 사실 실제로 전화가 울려서 일한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진짜 문제는 그 외의 모든 시간이었던 거죠. 언제든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고 잠을 푹 자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 A씨가 주장한 거예요. 이 기다리는 시간 전부가 사실상 일하는 시간 아니냐고요. 자, 이 주장을 놓고 근로자인 A씨와 회사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똑같은 시간을 보는데 한쪽은 이거 업무의 연장이다. 다른 한쪽은 아니다. 이건 개인의 휴식 시간이다. 이렇게 본 거죠. 말하자면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,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난 겁니다. 양쪽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진짜 흥미롭습니다. 근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구속을 내세웠어요. 그러니까 휴대폰에 딱 묶여있는 것 같은 그 압박감 자체가 이미 노동이라는 거죠. 반면에 회사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자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 아니, 집에서 쉬고 잠도 자고 TV도 봤잖아요. 실제로 일한 시간만 돈을 주는 게 맞죠? 이런 입장이었던 겁니다.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유, 이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과연 대법원은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봤을까요? 자, 드디어 원격 근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대법원의 최종 결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대법원은 A씨가 집에서 대기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딱 선을 그었어요. 아마 의외인데?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결론 자체가 아니라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이유입니다. 이 판결의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문장입니다. 바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. 법원은 A씨가 회사의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통제 아래에서 대기한 건 아니라고 본 거예요. 여기서 키워드는 실질적인이라는 단어인데요. 도대체 법원이 이 실질적인 통제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다음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대법원은 A씨의 상황이 그 실질적인 지휘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 첫째는요, 대기 장소가 회사가 정해준 곳이 아니라 바로 내 집이었다는 점.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봤고요. 둘째, 그 집 안에서 잠을 자든 TV를 보든 개인 생활을 할 자유가 있었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전화가 걸려온 빈도, 즉 업무의 밀도가 현저히 낮았다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가끔 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계속 긴장해야 하는 그 심리적인 부담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기는 좀 부족하다, 이렇게 판단한 거죠. 그래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기준이 뭐냐면요. 바로 통제의 밀도라는 개념입니다. 예전에는 자유가 제한됐나 안 됐나 이런 식의 예, 아니요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회사의 통제가 얼마나 촘촘하고 강하게 작용했는가, 그 강도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.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은 다 이 통제의 밀도라는 잣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. 자, 그럼 이 판결이 그냥 A씨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?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.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일이냐에 대한 법적인 기준점을 세웠다는 거죠.
이제 회사들은 그냥 대기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처리한 건수에 따라 돈을 주는 것처럼 좀 더 정교한 보상 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고요. 우리 근로자들도 내가 하는 이 대기 시간이 어떤 성격인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생겼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만약에 딱 한 가지 조건만 달랐어도 이 판결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모든 걸 결정지은 그 한 가지,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정답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합니다. 바로 장소. A씨가 어디에서 대기했는지가 이 모든 논쟁의 방향을 갈라놓은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만약에 A씨가 자기 집이 아니라 회사 건물 안에 있는 휴게실이나 당직실 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대기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?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 시간은 전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됐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곳에서 잠을 자던 뭘 하든 회사가 제공한 공간 안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이미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. 결국 내 집이었기 때문에 휴식이었던 거고, 만약 회사였다면 그건 노동이 되는, 이 장소의 차이가 모든 걸 결정해버린 셈입니다. 결국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집이 곧 사무실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를 일의 영역으로 보고 또 어디부터를 삶의 영역으로 봐야 할까요? 법의 판단을 떠나서 지금 여러분의 일과 삶을 나누는 그 경계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나요?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